젠트리피케이션의 지표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분석한 김세연 연예인 한상희입니다. 오늘 이러한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과 발표를 들으러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예전에는 오래된 가게가 있던 자리에 어느새 감각적인 카페가 들어서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카페들은 단순히 소비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지역의 상권과 분위기까지 바꿔 놓았는데요. 현재 한국의 골목 상권은 카페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카페는 창업 장벽이 낮아 젊은 층이 많이 몰리지만 실제로는 임대료 상승을 불러와 상권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견되곤 하는데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란 특정 업종의 확산과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소상공인이 밀려나고 프랜차이즈와 같은 자본력이 큰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지역 상권의 다양성이 무너지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이에 본 과제에서 저희는 서울시 자치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 상권의 변화 중 카페 상권에 집중해 젠트리피케이션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구조적 상권 변화를 지수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3가지 연구 질문을 먼저 세워봤는데요. 첫째, 카페 수 증가는 구별 상권에 어떤 변화를 유발하는가? 두 번째, 그 변화, 즉 카페 수 증가는 어떤 경제 및 사회적 지표에 영향을 주며 각 지표에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를 주는가?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한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지수를 도출하고 그를 통해 지역을 분류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러한 연구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 저희는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그리고 코스다에서 데이터를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은 상권 변화라는 현상을 과연 다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였는데요. 단순히 카페 수의 증가만으로는 지역의 변화를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인구 경제 지표 및 사회적 인식 데이터를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4가지 사항들에 대해 고민해 보았는데요. 첫째, 데이터의 대표성과 신뢰성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분신력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고 표본의 크기, 수집 방식, 편향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시간적 및 공간적 일관성입니다. 이를 위해 상권 및 사회적 지표가 동일한 지역 단위에서 비교 가능한 데이터들을 선정하였고 또한 장기간에 축적된 데이터인지를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삼아봤습니다. 세 번째는 다차원적 해석 가능성인데요. 이를 위해 인구 구조 변화, 주거비 상승, 사회 문제와 같은 사회적 인식 요소까지 함께 고려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위해 공개 데이터의 경우 업데이트 주기나 결집치 여부를 확인하였고 서로 다른 출처의 데이터들을 결합할 때에는 발생할 수 있는 분류 기준 차이를 사전에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구체적인 분석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분석에서는 시간에 따른 성장 추세를 기준으로 지역을 4개의 군집으로 분류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치구별 카페 밀도 변화를 대상으로 타임 시리즈 K-민스키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지도처럼 유사한 성장 패턴을 보이는 지역들이 공간적으로 인접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의 도심, 준도심, 외곽이라는 공간 구조와 사회-경제적 특성이 카페 상권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차 분석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별 카페 수와 전체 점포 수와의 상관성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그래프를 통해 카페 증가는 주변 상권의 활성화와 함께 나타남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우측의 그래프를 보시면 카페 증가가 일반 점포, 즉 자영업 점포의 비율의 감소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른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될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카페 수와 인구 통계학적 변화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청년화 지수를 개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청년화 지수는 청년 증가율과 고령 감소율을 합산하여 도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서울의 외곽 지역과 중심부 지역 간의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외곽 지역은 카페 성장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 수준이 청년 창업 및 소규모 자영업 진입을 촉진하므로 청년층이 실제 거주하며 소비하는 생활권 상권일 것으로 추론하였습니다. 반면 중심부 지역은 높은 임대료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청년층이 점차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카페 성장은 단순히 상업적인 요인 외에도 주거비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권 활성화와 경제적 측면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고자 상업용 임대료와 카페 성장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수의 지역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임대료 상승은 자영업자의 진입 및 지속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임대료 상승이 곧바로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분석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을 설명하기 위한 지수를 개발하였습니다. 이후에 이 지수를 활용하여 카페 성장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로 보여주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변수를 표준화한 뒤에 가중합 방식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지수를 산출하였고 이를 지도 형태로 시각화했습니다. 분석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카페 성장과 지수가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이는 도시의 구조적인 특성과 맥락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분석을 진행하면서 4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었는데요. 첫째, 어떤 변수를 강조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카페 성장은 점포수, 임대료, 청년 인구 외에도 다양한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수를 포함할 경우 설명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관관계가 높고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둘째, 상관관계를 어떻게 직관적으로 제시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상관계수와 같은 수치만으로는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막대 그래프 형태로 시각화하여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수 산출 방식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변수마다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똑같은 가중치를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수별로 상관계수를 통해 중요도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AHP를 적용하여 가중치를 산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AHP가 전문가의 판단을 반영하는 것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지수를 산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로는 구단위 결과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시는 25개의 구단위로 분석이 진행되었으므로 단순한 나열식 그래프만으로는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에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위치 기반인 지도 시각화를 적용하여 원관적 패턴과 지역 간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통해 알아본 시민인식과 저희 연구의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타의 데이터 활용을 통해 서울 시민들이 인지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부동산 주택 문제를 가장 높게 인식한 만큼 이번 연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지수를 개발하려는 시도는 도시 불균형의 징후를 상업 공간 변화라는 가시적인 지표로 포착한 점에서 유의미성과 타당성을 지녔다고 보았습니다. 마무리로 이번 연구를 통해 카페 상권의 변화가 젠트리피케이션의 단일 지표로 보기에는 여러 한계점이 있었으며 시사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카페 상권은 도시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소비 지표가 아닌 임대료나 인구 구조, 상권 재편과 같은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도시정책에서 상권 변화를 조기 표착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권 성장은 위험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성장이 부정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역에 따라 포용적이고 균형적인 성장도 나타났기 때문에 지역별 맥락에 맞는 다양한 성장 유형을 고려하는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젠트리피케이션은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임대료, 청년층 유입, 카페 수와 같은 다양한 요인이 맞물려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일 지표가 아닌 복합적 지수와 다변량 분석을 통해 더욱 정교하게 현상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번 연구는 카페 상권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완벽한 해답은 아니지만 도시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는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